남편 영섭 씨가 퇴직하던 날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부엌에 불만 켜진 채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이상하리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나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몰래 지켜봤는데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러면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아 참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매고 셔츠 소매를 다시 접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 하고 나갔을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마치 마지막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네? 그 말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잘 다녀와? 오늘 하루도 고생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가 우리 인생의 한 장이 끝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집 안을 맴돌았습니다. 빨래를 널었다 걷고 바닥을 닦았다 다시 닦고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으며 시계를 볼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손에는 낡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쓰던 물건을 담아온 상자였어요.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명함, 사진, 서류, 메모지, 회사 배지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보며 그의 지난 세월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그의 젊음과 인내와 자존심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아이는 눈치를 보며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내가 옆에 있잖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통장 잔고, 대출금, 학원비, 생활비가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혼자 부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작은 불빛 아래서 숫자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출근 시간마다 눈을 떴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도 6시면 자동으로 깼습니다. 옷장을 열었다가 닫고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TV만 바라봤으며 친구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 누가 써주겠어? 이제 끝난 거지. 그의 말에는 포기가 담겨 있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두면 마음부터 무너질 거라는 걸. 어느 날 그는 내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퇴직 후 청소업으로 재기한 사람들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오랜만에 반짝였습니다.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전해보고 싶어. 실패해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이걸 막으면 그는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실패해도 같이 가자. 혼자 짊어지지 마. 내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 작은 끄덕임이 우리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멈춰있던 우리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쉬는 것도 필요하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웃음도 사라졌으며 집안에는 조용한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옷장을 열었다가 와이셔츠를 꺼내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어 넣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입고 나갈 데도 없는데 다 버릴까? 그 말은 농담처럼 나왔지만 그의 속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리면 잠깐 화면을 보고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하나씩 끊는 것 같아서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괜히 지인들을 만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 밤이 되면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고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결국 참았던 말이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보자. 뭘 해도 다 실패할 것 같아.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게으른 게 아니라 두려운 거라는 걸.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식탁 위를 치우고 노트북과 메모장을 올려놓으며 작은 사무실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아니면 우리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나 아직 끝난 건 아니지? 당연하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식탁이 사무실로 바뀐 뒤 우리 집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밥 냄새와 한숨이 섞여 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키보드 소리와 메모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노트북을 켰고 나는 옆에서 커피를 내려주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부부는 이미 전쟁터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장 먼저 청소 장비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기, 세척기, 약품, 보호장갑까지 하나하나 비교하며 적어 내려갔어요. 가격표를 볼 때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금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그래도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오래 가는 거야.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습니다. 남편은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들었고 새벽까지 영상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걸레를 쥐는 방법, 약품 희석 비율, 바닥 광내는 순서까지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런 노트를 몰래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고맙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근처에서 운영 중인 청소업체에 찾아가 직접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돌아오면 손이 거칠어 있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장실만 10개 닦았어.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래도 배우고 있는 거잖아. 조금만 더 힘내.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쌓연만 갔죠. 이 사람이 또 무너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첫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날들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밤마다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었고 모르는 부분은 나에게 설명해보며 외웠어요. 이거 이해했어. 설명해보면 외워지더라. 학생이 된 남편을 보며 웃다가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이죠. 드디어 첫 장비를 들여오던 날 우리 집 거실은 작은 창고가 되었으며 박스가 쌓였고 약품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이는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저는 한편으로 불안했습니다. 우리 진짜 시작하는 거지 이제. 응, 이번엔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해볼 거야. 하지만 시작은 늘 두려움과 함께 옵니다. 첫 고객을 기다리던 며칠 동안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으며 많이 초조해했고 다른 전화벨이 울리면 더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왜 아직 아무도 연락이 없지? 우리가 너무 늦은 건가? 조급해하지 마. 처음엔 다 그래. 사실 나도 조급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있었고 고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시험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첫문이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붙잡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손이 떨려서 펜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첫 전화야. 나 어떡해?
천천히 말해.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전화 통화를 마친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주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래. 우리가 처음이야. 그 말에 제 심장도 같이 뛰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동선을 연습하고 예상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마치 시험 전날 학생들처럼이요. 우리 실수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우리 준비 잘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현장을 앞둔 새벽, 남편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일어나 장비를 확인했고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을 바꿀 첫 현장으로 향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남편은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의 뒤척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거실에는 장비 가방과 청소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장비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마치 군인이 전투 준비를 하는 것처럼 진지했습니다. 혹시 빠진 거 없죠? 다 확인했는데 그래도 또 불안하네? 그의 말에 저도 긴장이 됐으며 괜히 제 심장까지 빨라졌습니다.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는 길,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렀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새벽 불빛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꼭 잡은 채 계속 앞만 봤습니다. 여보, 떨려 죽겠네. 솔직히 정말 긴장이 되네? 괜찮아요. 우리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 건물 특유의 냄새와 먼지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남편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바닥과 벽, 창틀, 천장까지 온통 분진이었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답답했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장난이 아닌데? 그래도 잘 해내봐야죠. 우리 첫 현장이잖아요.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바닥부터 시작했고 저는 창틀과 주방을 맡았습니다. 청소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고 걸레는 금세 까맣게 변했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팔과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손가락은 저릿저릿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야. 이거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그는 이를 악물었고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겨우 마무리에 들어갔으며 우리는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고 또 창문을 닦았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깨끗해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청소를 의뢰한 고객이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먼지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도 얼룩이 그대로인데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바닥에 엎드려 닦기 시작했습니다. 2번, 3번 다시 닦았지만 고객은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고객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환불해 주세요. 다른 데 맡길게요. 그 말은 제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혔으며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디오도 끄고 아무 말도 없었으며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을 너무 못하는 거 아냐? 처음부터 이 일이 무리였나? 그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으며 눈빛에는 깊은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제부터 더 거칠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첫 현장의 실패 이후 우리 집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대화는 줄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은 말없이 일어났고 저는 괜히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고정 수입은 없는데 카드값과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휴대폰으로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고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다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비 고지서가 날아온 날, 저는 혼자 부엌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지도 못한 채 손에 쥐고만 있었으며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이의 질문에 저는 급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거짓말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단호하셨습니다. 요즘 영섭이 일 안 한다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다시 준비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기만 하다 인생 다 가겠다. 안정적인 일 다시 알아봐라.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결국 부부싸움이 터졌습니다. 당신 너무 안일한 거 아니에요? 우리 생활이 달려있잖아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자꾸 몰아붙이지 마. 나도 힘들어. 지금 이 상황이 최선이에요.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정확히 찌르는 말들만 골라서 던졌으며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매일매일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요.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정말 죽을 것 같아. 실패할까봐 겁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다시 현장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문의는 많지 않았고 경쟁은 더 치열했습니다. 저가 업체들이 넘쳐났고 견적서를 보내면 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비싼가 봐. 다들 연락이 없네? 싸게 받으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싸게 하면 손해였고 비싸면 일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차라리 다시 회사를 알아볼까? 내가 괜히 고집 부린 것 같아.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만 매달리지 않기로 했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기대 없이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요즘은 전화가 와도 대부분 가격만 묻고 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통화 시간이 길어졌고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만 이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큰 건 하나 들어왔어. 병원인데 폐업한 건물인가 봐. 병원이 얼마나 큰데요? 한 500평쯤 된다고 하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현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기대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무섭긴 한데? 이거 놓치면 우리 끝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견적을 뽑고 인원을 어떻게 꾸릴지, 장비는 충분한지 계속 점검했습니다. 노트에는 숫자와 메모가 빼곡히 적혔습니다. 새벽녘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아. 그래도 도망치지는 말자. 우리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잖아. 현장에 도착한 순간 우리는 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텅 빈 병원 건물 안에는 오래된 약품 냄새와 먼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와 종이가 흩어져 있었고 수술실과 병실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전쟁터인데? 그래도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해봐요. 우리는 즉시 팀원들을 불렀지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작업량을 보고는 다들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첫날부터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마스크 안은 땀으로 젖었고 눈은 따가웠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먼지투성이었고 남편의 손은 갈라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당신 좀 쉬면서 하세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지금 멈추면 안 돼. 조금만 더 하자.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오면 씻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말할 힘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작업 막바지 갑자기 현장 담당자가 나타나 점검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한데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입금 알람이 울렸고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500만 원 들어왔어.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버텼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해냈어. 진짜 해내고야 말았다고.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는데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밥을 먹었으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다시 확인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성공 뒤에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여보, 우리 이제 숨 좀 쉬어도 되겠어.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큰 돈이 들어왔지만 동시에 지출도 많았습니다. 밀린 카드값, 대출이자, 장비 할부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은 다시 빠르게 가벼워졌습니다. 병원 현장 이후로 문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소개와 후기가 이어졌으며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일감 전화가 많이 와서 너무 신나네. 네, 근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럴 때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날 큰 상가 청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금액도 컸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고 말도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바로 입금될 겁니다. 그 말에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현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샘 작업이 이어졌고 직원들도 지쳐갔지만 모두 참고 버텼습니다. 병원 현장의 성공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며칠을 기다렸지만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직 입금이 안 들어왔네? 이상한데? 남편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야 연락이 닿았고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좀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는 믿고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입금은 되지 않았고 담당자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사기 당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겠어? 우리는 작업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지만 그곳에는 다른 업체 간판만 걸려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핸들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을 또 망쳤네. 또 속았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네. 어떡하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으며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했고 거실에 앉아 새벽까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으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적자였습니다. 왜 나는 항상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할까?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생을 다시 배운 거예요. 다시는 안 당하면 돼요. 하지만 말과 달리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성공의 달콤함 뒤에는 항상 더 큰 그림자가 따라온다는 걸 우리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리수금 사건 이후 우리 집에는 다시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청소로 잠깐 되찾았던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통장은 다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웃음 대신 피로만 남았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은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입금 알람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화면은 늘 조용했고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말없이 무너져가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입금이 안 들어왔어. 아무 소식도 없네? 정말 미치겠네, 이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위로를 하고 싶었지만 저조차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말수가 더 줄었으며 현장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직원들 앞에서도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의 말에 남편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집에 오면 남편은 작업복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남편의 노트를 봤습니다. 견적서, 계산표, 실패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모든 현장마다 왜 손해가 났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혼자서 다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저는 이 사람을 더 믿어주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제대로 배워봐요. 전문가한테 배우든 시스템을 만들든 뭐든 해봐요.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며 지금 와서 다시 처음부터 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 늦은 건 포기할 때예요. 우리 아직은 아니에요. 그날 이후 완전히 방식을 바꿨습니다. 계약서부터 새로 만들었고 구두 약속은 절대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금 비율을 높였고 입금 확인 후 작업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남편은 노무와 세무 강의까지 찾아들었으며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메모를 했습니다. 요즘은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운영도 업무도 배워야 하겠더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으며 현장 사진을 꼼꼼히 기록하고 작업 전후 비교 자료를 만들고 후기 관리도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조금씩 반응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리뷰가 너무 좋아서 연락드렸어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직원들도 다시 힘을 냈으며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팀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저번 일 덕분에 진짜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 어떤 거요? 사업은 운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 중요하더라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작정 버티지 않았으며 계획을 했고 대비를 했고 그러면서 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다시 무너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을 정비한 뒤 우리 회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버티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한 달 뒤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 꼭 팀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오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리 끝까지 깔끔하게 해봐요. 그 말은 형식이 아니었고 진심이었습니다. 직원들도 그걸 느꼈습니다. 불평들이 줄었고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남편은 꼭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귀찮게 느끼던 고객들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챙겨주시는 곳은 여기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을 더 힘나게 했습니다. 고객 리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짧고 무난한 글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장문의 감사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저는 밤마다 그 글들을 읽으며 몰래 울었습니다. 우리가 버텨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댁 청소를 맡게 됐습니다. 집은 오래되었고 짐도 많았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 거절했던 현장이었지만 남편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자. 돈이 안 되어도 그냥 해보는 거야. 왜 굳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우리는 하루 종일 그 집을 청소했습니다. 무릎이 아플 정도로 바닥을 닦고 창틀 하나하나 먼지를 털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 일인데요. 작업이 끝났을 때 할머니는 제 손이 아니라 남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고마운 적이 없네. 너무 고마워요. 며칠 뒤 그 집에서 소개가 이어졌고 동네 전체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집 청소한 데가 거기래요. 진짜 잘한다더라고요. 그 후로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광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고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았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아.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든 일을 진심을 다해 노력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직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 여기 오래 다니고 싶어요. 우리 회사 정말 믿음이 가요. 그 직원의 말에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고 집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진짜 회사 같아졌어. 저는 미소를 지었고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더 이상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장을 열 때마다 숨을 참고 보던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는 숫자를 봐도 심장이 먼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자가 된 건 아니었고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하루는 다시 규칙적인 생활로 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일찍 현장으로 나가고 끝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진짜 멋있어 보여요. 우리 아빠 최고. 그 말에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짜야? 아빠가 최고야? 네, 예전보다 훨씬 멋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아파트 상가 2층 조그만 공간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 앞에 서서 사무실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야. 진짜 우리 사무실이야.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첫 회식 날 남편은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 퇴직하고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끝은 없더라고요. 직원들 눈도 붉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당신이 안 잡아줬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저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랜만에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앉았을 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퇴직하면서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시작이었어. 살아갈 날이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질 무렵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힘들던 시절, 한없이 울던 밤, 포기하고 싶던 순간들이 모두 그 사진 안에 녹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포기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라고. 인생은 한번 무너지지 않는 사람보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우리는 진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요. 하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퇴직 후 무너졌던 한 남자와 그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한 여자의 인생 2막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과 전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